네, 검찰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틀 뒤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죠. 이에 앞서서 법무부는 검찰 직접 수사부서 통폐합에 나섰습니다. 각 지방 검찰청별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김호수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은 이후에 검찰 조직 정비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새로 맡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검찰 조직 개편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직접 수사부서 가운데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을 하고 공공수사부와 외사부를 통합을 하는 이런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왜 이런 방안이 추진이 되는 걸까요?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동안 그 검찰의 직접 수사, 특수수사 뭐 이런 부분이 좀 너무 비대화되면서 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나 또는 음. 공판 관여 이런 부분이 좀 부실해졌다라는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도 했었던 건데요. 음. 그런 조치들 또 그런 어떤 문제의식 하에서 음.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는 그리고 좀 명확하게 한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흐름은 뭐 지금 처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나 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도 진행돼 왔었던 흐름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좀 네. 일각에서는 그 검찰 안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서 반부패부는 말 그대로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네. 강력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라든지 조폭 범죄나 이런 데는 이제 수사하는 것이 될 텐데 네. 이게 어떤 상관성이 있다고 통합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적이 나온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반부패부, 강력부에서 하는 사건 중에 또 많은 부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경찰 쪽으로 직접 수사 부분이 이관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비가 좀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음. 이렇게 좀 정비를 안 해두게 되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수사나 인질수사가 계속 확대되어 왔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예. 그런 차원에서 좀 조정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비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그 질문 드리는 건데요. 네. 그 보궐선거 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입법을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네.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가 된다면 네. 지금 검찰 조직 안에서의 정비라고 하는 게 굳이 필요할까요? 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된다면 좀 더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요. 그 예. 간단히 이제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네. 결국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바로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조직 개편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사실 뭐 그 부분을 이제 반드시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 그전에 제가 이제 몇몇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범죄수사청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음. 법 통과 그다음에 법 통과 이후에 일정 정도 유예 기간을 두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그 기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조직 정비라는 건 필요할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직 정비를 한다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추진을 안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꼭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냥 그 이 검찰 조직 개편과는 상관없이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은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음, 중대범죄수사청 관련된 법안은 당에 설치돼 있던 검찰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예. 이제 새로 지도부가 바뀌게 되면요, 음. 당원 당규에 따라서 기존의 특위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해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당 지도부에게 보고를 하고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서 음. 이제 지속이 되든지 음.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음. 아직 저희가 신임 당대표에게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보고를 할 건데요. 예. 보고를 하고 나면 이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검찰개혁 특위를 어떻게 할지 음.
또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의 속도나 방향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속도가 늦춰진다 내지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간단히 정리를 하면.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고민해 왔던 내용들 그리고 네. 준비해 왔던 내용들이 있어서요. 네.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서 시간이 별로 안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그건 지금 애당초 보궐선거 전에 어떤 입장이 크게 바뀐 게 없고 그럼 경우에 따라서 뭔가 사실상 마지노선은 정기국회 아닙니까? 이때까지 처리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뭐 준비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현재 상황에서는 제 판단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 지도부의 판단이 중요한 거라서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문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당장 이틀 뒤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이. 그런데 네. 이제 증인 채택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야당하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증인은 없이 김필성 변호사와 서민 당국대 교수 2명만 참고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네. 이 배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처음 요청했던 증인이 20명, 그다음 참고인이 4명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20명의 증인 거의 대부분이 제 기억으로는 전부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특정한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수사나 조사에 관여했거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네. 예전부터 내려왔던 관례에 비춰봐도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마지막 날쯤에는 10명의 그 증인 참고인, 그러니까 증인 7명, 참고인 3명의 명단을 새로 주셨어요. 그럼 이 범위 내에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봤더니 7명의 증인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뭐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예. 특정 사건의 수사나 조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된다. 역시 똑같은 원칙에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증인은 없이 참고인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 해서 상당히 좀 근접을 해왔다가 막판에 좀 잘 안 돼서 방금 말씀하셨던 뭐 서민 교수님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님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서민 교수 같은 경우는 드디어 별의 순간이 왔다. 뛸 듯이 기쁘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서민 교수를 참고인으로 하자라고 제안했던 취지가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마 서민 교수님이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서 나오실 것 같고요. 네. 뭐 좋은 말씀해 주시면 뭐 청문회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김필성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뭐예요? 김필성 변호사의 경우는 이제 저는 좀 잘 모르는데 네. 김필성 변호사를 추천하신 분 이야기로는 검찰의 어떤 제19 감싸기라든지 네. 이런 검찰 개혁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주장을 많이 하셨고 또 담당하셨던 뭐 사건도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역시 그렇게 된다면 청문회의 주된 주제는 검찰 개혁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그 검찰 개혁의 필요성 및 그 방향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요청했던 증인의 어떤 면모를 보면은 현안으로서는 김학의 출금 사건 관련된 내용이 예. 주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기본 그 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될 텐데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결국은 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도 그러니까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정치 행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김오수 청장 후보자에게 던지는 질문의 주된 테마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저희 당 의원분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 보겠다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그래요. 이야기는 될 겁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청문회 사회를 의원님께서 보시는 거죠?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러면 법사위원장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법사위원장 선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이제 그 박강원 의원으로 내정이 된 상태고요. 다만 이제 야당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라고 하면서 네. 실제 선임 절차는 좀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 이게 본회의를 열어서 선출된다 이런 일정도 아직은 기약이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저도 뭐 6월 중에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예. 좀 6월 중에서도 좀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일정이 구체적으로 막 딱 정해지거나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청문회는 이제 이틀 뒤에 열리게 되기 때문에 뭐 사전에 그러니까 그 뭐 질문을 많이 던지기보다는 좀 일단 이틀 뒤에 진행되는 청문회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네네. 우리 그 의원님이 연결한 김에 몇 가지 또 현안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특별감찰관 추천하는 문제는 좀 야당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특별감찰관의 경우에 이제 그 지금 요청이 이제 왔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이 이제 그 추천할 수 있는 그 여러 명을 이제 풀로 놓고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할 만한 분 없는지 그런 것도 수소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추천할지는 언제쯤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좀 인사청문회는 좀 지나야 좀 그 부분에 좀 힘을 쏟고 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스스로가 그동안 그 특별감찰관제하고 공수처는 좀 겹친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겹치는 게 맞습니다.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면 자연스럽게 제도적으로는 좀 폐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뭐 폐지가 안 된 상태고요. 현재는 이 상태에서 뭐 항상 야당이 어떤 국회 상황이 벌어지기만 하면 왜 특별감찰관은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굳이 그런 시비를 더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예. 좀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혹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간사를 맡으셨으니까 네네. 일단 뭐 이제 기왕 추천 절차 들어갔으니까 추천은 하더라도 네. 이제 길게 봐서 이거 특별감찰관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좀 그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감찰관 제도를 지금 뭐 폐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야당하고 협상하는 것이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하냐 네.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 야당에서는 뭐 발작 뛸 겁니다. 그래서 그 예. 부분을 뭐 협상하고 협의하고 하는 음.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수처 이야기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요거까지 좀 여쭤볼게요. 네. 공수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시작했는데 1호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럼 뭐 저도 좀 의구스럽고 의아스러워요. 아니 왜 이걸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하는데 네. 워낙 이제 조직이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자리 잡지도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건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든 야든 막 이렇게 평가하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게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의아하긴 하지만 예. 막 이걸 가지고 크게 문제 삼고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예. 특정 사건 수사에 대해서 왈가왈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제도상의 문제와 관련돼서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고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공수처에 접수된 걸 공수처가 상당 부분을 지금 검찰로 다시 넘기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실질적으로 이제 공수처의 규모가 네. 하나의 지청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 이런 평가는 이제 출범 전부터 받아왔었던 거고요. 네. 그나마도 지금 수사 인력을 다 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소고발 사건들을 검찰에 이첩하지 않고 다 공수처하겠다라고 하면은 사건에 대한 지연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가 가벼운 거라든지 또는 공수처가 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건들은 지금 검찰 쪽으로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제도상으로 해서 검사에 대해서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으면 검사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맡는 게 원칙 아니냐라는 해석 자체가 되게 좁은 해석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예. 그럼 우선적 관할권을 가지도록 설계된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현실적 제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사 지금 역량으로 좁을 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